자, 심화 문제집까지 풀지만 시험 보면 점수가 안 좋은 학생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봐도 점수가 안 좋죠. 어떤 한 과정, 한 학기 과정에 대해서 문제집을 7권을 풀었어요. 7권을 풀었는데 그 중에 7권 중에 심화 문제집이 한 3, 4권은 돼요. 그런데 시험 보면 학습 양행 대비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있죠. 요새가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걸 관찰을 해보면 그런 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평상시 학습량 대비 점수가 안 좋은 학생. 테스트를 보니까 테스트를 보면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있죠. 어려운 문제집까지 풀었는데도 시험을 보면 혹은 학교별 기출문제들 가지고 풀리면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 학생들이 있죠. 자, 그런 학생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해설을 의존을 합니다. 해설지를 펼쳐놓고 의존을 하죠. 그래서 그 해설을 보고 의존을 하면 학습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많아져서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려운 문제집까지 풀어내니까 얘가 수학을 잘한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항상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학생들이 오면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뭐 어떻게 문제집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준을 훨씬 넘는 과도한 학습량을 했다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뭐 실력 정석도 풀고 뭐 블랙라벨도 풀고 모두 풀었습니다. 중간고사 때 이렇게 풀었습니다. 1학기 때 이렇게 해서 한 7권의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학습량을 제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이제 심화 능력이 뛰어나고 수학을 정말 잘해서 저도 좀 인정을 하고 리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리스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해치웁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르쳐 주면 그 이후부터는 저보다 훨씬 잘 풀어요. 문제들을 훨씬 빨리 풀고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그런 학생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한 학습량들을 심화까지 해서 얘가 소화를 하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제 의심을 하죠. 얘가 제대로 풀었을까? 그러면서 좀 더 관찰합니다. 문제 푸는 거를 이렇게 관찰하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해설을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해설을 많이 의존하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얘가 학습을 하고 나서 테스트나 그런 걸 봤을 때 점수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해설을 많이 의존을 하지만 심화 문제집까지 거침없이 푸는 학생들도 해설을 의존을 합니다. 해설을 의존을 하게 되면 문제를 못 풀게 되죠. 그 문제를 못 푸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좀 못 푸냐라고 하면 거의 이런 방식이에요. 문제를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면 틀리잖아요. 틀리면 오답을 시키면 여러 번 시키면 고쳐요. 얘가 여러 번 시키면. 그러니까 여러 번 시키면 고치는 게 뭐 찍어서 고치는 건 아니고 자기가 풀어서 고치는데 한 번 풀어서 고치고 두 번 풀어서 고치는데 어쨌든 고치긴 고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한두 문제 남아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런 구조예요. 항상 그런 구조예요. 근데 수학을 못하면서 해설을 보는 애들은 오답을 시키면 못 풀어내죠. 차이점 그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수학을 잘 못하는데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도 해설을 많이 참조합니다. 뭔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죠. 뭐 오답을 해봐라 그러면 거의 한 4문제에서 5문제는 오답을 못하고 질문을 해요. 그런 아이들은. 근데 심화 문제집까지 이렇게 하는데 해설을 참조하는 아이들은 차이점은 수학은 오답을 시키면 거의 다 풀어내요, 스스로.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집을 풀더라도 본인이 손쉽게 해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생각들, 본인이 손쉽게 해설을 보거나 모르면 참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의 형성이 된 그런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만 있으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한두 개 혹은 세네 개 무언가를 놓쳐서 시험 문제를 틀리게 돼요. 틀리게 되니까 또 풀면 왜 틀렸지 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씩 찾아내서 풀기도 하지만 또 다시 재오답을 또 하죠. 10문제 틀렸으면 3개는 오답하지만 7문제를 또 틀려가지고 또 재오답 찾고 재오답해서 또 틀리고 그리고 일부는 맞고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내가 하나도 문제의 과정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연습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험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위권 같이 느껴지고 자기주도적이고 어려운 문제집도 거침없이 푸는데 너무 과도하게 얘가 학습량이 많다. 그러면 꼭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해봐서 해설지를 참조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해설지를 참조하면 그렇게 집중력 없게 푸는 게 습관이 돼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집을 얘한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문제집을 줄여라라고 시키는 거죠. 줄여라. 너가 7권을 풀었으면 3권만 풀어라. 그 대신 해설지 보지 말고 거의 질문도 하지 말고 너가 답이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네 힘으로 풀어라. 그렇게 풀어봐라. 그럼 7권 풀 시간을 절반 정도 줄였으니까 좀 풀 수 있지 않냐.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해라. 그럼 힌트를 주겠다. 그러면 힌트 받으면서 조금씩 풀어나가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항상 이런 문제점, 내 자녀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초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보거나 학교 시험이 쉽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 얘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 입장에선 얘가 심한 문제집 뭐 최상위 블랙라벨 A급까지 소화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얘가 경시학원 다니면서 잘 해내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상대평가로 바뀌는 고등학생이 되고 시험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면 분명히 얘가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일수록 교정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을 관찰했다가 교정을 해주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